여성분 알바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추측을 합니다. 자격지심 점에 여기 왜 나왔냐? 혹시 너 알바 아니냐? 나를 만나라고 강요하진 않더냐? 왜 그렇게 자격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댓글 봤어요? 피디님? 어떤 댓글? 30대가 여자냐? 30대에 인신 출산이 가능하냐? 30대에 국제결혼이나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진 않아요. 남자들도 분명히 결혼의 정년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남자도 똑같이 여자처럼 일정 나이가 지나면 만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총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만혼이 돼가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특징 크게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눈은 높은데 자존감은 낮은 남자. 그리고 자격지심이 있는 남자. 미팅 시켜보면 딱 나오거든요. 뭐 만나기 전에는 뭐 키는 165 이상이어야 되고 본적은 서울이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리고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으면 좋겠고 프리랜스 안 되고 기록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미팅에 내보내면 예를 들어 그에 준하는 여성분을 추천드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만나볼게요. 이런 스탠스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근데 외모도 예쁘고 여성분 직업도 좋고 이렇게 늘씬한 분이 저를 왜 만나려고 할까요? 여성분 알바 아니에요 혹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추측을 합니다. 자격지심 점에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해서 미팅에 보내드려요. 차 한잔 마시죠. 여성분은 최대한 이 남성분과 잘해볼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간 겁니다. 화장과 복장, 기초적인 매너 이런 거 다 갖추고 얘기를 나눠요. 남성분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왜 나왔냐? 혹시 너 알바 아니냐? 나를 만나라고 강요하진 않더냐? 요런 얘기들, 그리고 본인의 프로필을 막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성분한테 내 프로필을 어떻게 받았냐? 혹시 내 키를 속이진 않더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남녀로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너 정도의 수준의 여자가 왜 나를 만난다고 했는지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꽤 많습니다. 돌아와서 여성분이 얘기해요. 남성분 전반적으로 외모도 좋고 스펙도 좋고 본인 나이 대비 자산도 꽤 있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자격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성분이 저한테는 피드백을 어떻게 주냐면 분명히 그 여성분은 알바다. 애프터를 했는데 연락이 안 온다. 여자에게 애프터를 했는데 연락이 안 오면 알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자격지심 있는 남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만 즐기는 남자. 남자들은 좀 공감하실 텐데요. 일단 내가 월급을 어느 정도 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스포츠카 타야 돼. 그리고 취미 활동에 꽂혀 있어. 그럼 피규어 사야 돼. 좀 희귀한 거 사야 돼. 내가 버는 돈 족족 다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냥 플렉스. 이 생의 삶은 지금 현재만 존재해. 라고 생각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도 꽂히면 그 여자에게 플렉스 합니다. 좋은 데 가서 먹으려고 하고, 이왕이면 좋은 호텔에 가려고 하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려고 하고, 대접받는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자들도 현명하다 보니까 내 남자친구가 버는 돈 대비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결혼까지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만 사는 남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버는 족족 이렇게 좀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쓰고 싶은 거 그냥 다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죠. 예를 들어 내가 연봉 1억이야. 그러면은 뭐 차 떼고 포 떼면 한 600대 정도 급여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마치 내 자산이 한 100억대 되는 거 마냥 그 월급을 다 쓴다라는 거지. 자기의 취미 활동, 자기가 사고 싶었던 거, 내지는 장난감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남성분들도 있긴 하죠. 이런 소비 습관을 가진 남성분들이 여자를 만났을 때는 더 심하게 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성분이 데이트할 땐 즐겁긴 하겠죠. 근데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개념 있는 여성분들은 이 남자랑 살면 탕진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한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계획이 1도 없구나. 이런 남자와 누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바로 이런 스탠스가 노총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치가 좀 심하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반대로 너무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를 막 궁핍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 막 진짜 컵라면 먹고, 예를 들어 뭐 커피도 그냥 자판기 커피만 먹고, 이런 남자랑 데이트할 여자는 없다라는 거죠. 이 밸런스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과거 안 좋은 여자를 만난 남성분들, 그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남성분들은 정말 노총각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되어본 남자. 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과거에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그 여성 사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좀 겁이 난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과거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술주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앞으로는 만날 여자는 아예 술 입에도 되지 않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근데 진짜 술 한 모금도 안 마시는 여자를 소개해줬는데 그 여자가 막 예를 들어서 술은 안 마셔. 근데 그렇게 남자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 이런 여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한 가지 트라우마에 매몰돼서 그것만 괜찮으면 오케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노총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던 그 경험치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레벨업이 되긴 하거든요. 조금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과거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성숙해지는 과정 없이 그 트라우마가 딱 메모리 돼버리면 그것만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가 사실 본인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요 한 가지가 퍼펙트하면 그냥 눈 감고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만나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다 헤어진다라는 거죠. 결혼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40대 미혼이시라면 이런 행동만 포기한다라고 하면 결혼 바로 됩니다. 구독 누르고 시작할게요. 40대에는 일단 본인들이 살아온 관성이 너무나 깊게 박혀 있어요.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상대가 이해해줘야지 우리는 결혼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가진 남자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커플페이스 얼마 전에 보셨어요, 피디님? 거기서 나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셔. 제가 실물로 뵀거든요. 또 그분 잘생겼어요. 그리고 능력도 좋으시고요. 개인 자산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라 결혼의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남성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의 어떤 습관들이나 말투나 행동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분이 자주 쓰는 말투가 박살났다. 말투가 나 오늘 이미지 박살났다, 이런 거라든가.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세.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처음에 딱 봤을 때 외모를 보듯이 조금만 5분만 얘기해보면 그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이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스토리가 다 보이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은 항상 이렇게 살짝 45도로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모두의 지인님이 그 부분이 안타까워가지고 코칭도 해드렸거든요. 여기 인상 쓰는 거, 그 다음에 앉을 때 이렇게 적당하게 앉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조언을 해줬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끊임없는 네버엔딩 변명 히스토리가 한 3박 4일 걸려. 16박 17일 걸려. 그럼 그걸 듣고 있을 여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잘못된 건 무조건 내 탓이 아니야. 남 탓.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구절절 너무 많아. 99가지가 있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냥 빨리 고치면 되잖아.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근데 이제 남자들의 습성을 보면, 제가 상담 진짜 많이 하잖아요. 습성을 보면 이런 게 있어. 자기가 도마 위에 올라가는 상황을 못 견뎌. 남자는 이꼴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각을 재고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고치라고 얘기하는 걸 못 듣는 것 같아. 어때요, 피디님은? 뜨끔하는 사람. 근데 사실 잘 되라고 조언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너무 고학력의 고스펙인 사람들이 애프터를 못 받아서 외모도 좋고 다 괜찮은데 제가 이제 조언 드리고 싶어가지고 전 항상 노크를 하거든요. 혹시 제가 괜찮다면 조언 드려도 될까요? 부터 시작해요. 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고.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주구장창 만남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타까워. 근데 그분들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이 99가지의 변명들이 되게 많아.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저는 들어는 드려요. 들어는 드리는데 이게 듣고 끝난다라는 거지. 만약에 소개팅 나갔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도 드리고 싶고 힌트도 드리고 싶고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제 들으려는 남성분의 태도가 귀를 막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시간을 더 허비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 나이가 40이고 결혼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언하면 귀는 열어달라. 제가 말을 하면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달라. 기회는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이 퍼펙트하기 때문에 결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여자 심리나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여자가 좋아하는 이상형에 가까워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하듯이 상대도 나를 픽을 해야
만남이 되는 거니까. 아무리 주구장창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얘기해도요, 그 모수에 해당되는 여성이 날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히 싱글이라는 거죠. 결혼 안 할 거면 상관없는데 결혼을 할 거고 내가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여자와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여자가 어떤 남자를 선호하고 원하는지를 한번 귀를 열어서 들어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커플 팰리스에 멘토를 참여도 하고 그다음 조언도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시청자의 입장으로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분은 참 괜찮은데 왜 여성분에게 픽을 못 받을까, 참 안타까운 경우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보기도 해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성에게는 사실 끌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약간 플러팅, 이성적인 느낌이 있어야 사실 알고 싶은 거지, 그냥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로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인 끌림은 뭐냐, 그냥 여자는 여성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고 남자는 남성성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거기서 인연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그분과 저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클로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건 예를 들어 좀 서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어설픈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성적인 끌림이 느껴져. 남성성이 예를 들어 나한테 어필이 됐어. 그럼 어때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제 남성성이 어필이 됐다고 하면 넘어가는. 맞아요. 그래서 적당히 남자, 여자는 좀 섹시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남성성, 여성성이 어필이 됐을 때 이성적 호감과 끌림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40대이신 분들의 눈빛을 보고 태도를 보잖아요. 굉장히 피곤함에 쪄들어 있어. 그리고 세상을 다 통달한 느낌이야. 다 알아 박사야. 사실 상대방이 얘기하려고 할 때 기운이 딱 빠져. 즐겁지가 않아. 이런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잖아? 해봤어요. 노력해봤어요. 여기 인상 탁 하면서 해봤어요. 그리고 막 저한테 대표님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요즘 여자들이 눈이 높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이 눈이 높고 까다롭고 막 이걸로 가요. 한참 그 여성분에 대한 폄하나 안 좋은 얘기 하다가 이 나와의 소중한 시간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소개팅이나 미팅 자리에서도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미간에 내가 주름을 많이 든다, 여기 미간을 자꾸 쓴다 라고 한 보톡스 맞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거든. 여성분에게 사랑의 호감은 눈빛에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상대방 얘기를 할 때 눈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미간에 인상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되게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재밌는 얘기하는데 남녀로서 MBTI 얘기하고 호감 가는 얘기하는데 남자가 항상 여기 미간에 인상 찌푸리고 있어. 그럼 어때요? 일단 인상을 쓰고 있지?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고 여자고 이 미간에 내천자 주름이 있다, 보톡스 맞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람이 말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 말이 얼토당토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매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거나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지 마시고 한 번은 호응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예전에 제가 만났던 분이 있었는데 정말 키도 작고 외모도 별로였어요. 누가 봐도 별로야. 그래서 사실 소개를 받으러 나갔을 때 집에 가고 싶었어. 외모만 봤을 때. 근데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이 모습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웃상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되게 사람이 여유가 있어. 급하지 않아. 뭔가를 막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나를 가르치려는 스탠스가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러면서 얘기를 해. 근데 그게 너무 여유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나보다 더 큰 나무인 것 같지. 나를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산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을 기억하면 제가 아직도 되게 큰 산 같아. 어떤 얘기를 해도 일단은 호응을 해. 어떻게 하냐면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포인트네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늘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어항 안에서 내가 춤추고 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지. 남자는 여자보다 조금 큰 그릇. 자유롭게 뛰어놀아봐.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이런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이가 40이라고 해서 혼자 늙은 척 하지 마시고 젊습니다. 살아갈 날이 50년 이상 남아있어요. 아직 인생의 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다, 나는 늙었다, 나는 만날 사람이 이러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여유롭게 상대를 대하시면 올해 안에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만 딱 없애면 무조건 결혼할 수 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사랑, 연애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